전북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4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 화재 발생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분기 인명피해는 68명으로 지난해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임실군이 성수산 휴양림 일대를 관광 테마시설로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소득원 마련을 위한 판매시설을 추가로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김제용지 정착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새만금 수질과 축산 악취 관련 환경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배우 인생 60년 만에 전 세계 스타급 배우로 떠오른 오영수 씨 아시죠? 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명연기를 펼친 배우입니다. 네, 저도 이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는데 네. 그분이 글쎄 이 돈방석을 스스로 걷어찼다고 해요. 돈방석이요? 네, 어떤 이유인지 궁금하시죠? 치킨 가맹점 광고를 제안받았는데 정중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니, 모델료도 꽤 받으실 텐데요? 그렇죠. 자신이 연기한 작품의 의미가 흐려질까 봐 안 했다고 하고요. 대신 공익 광고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와, 역시 대단한 명품 배우이시네요. 돈의 유혹을 그렇게 뿌리치고 욕심을 버리기가 쉽진 않을 텐데요. 도시개발로 수백억, 수천억 원씩 이득을 챙기는 요즘 세상에 참 울림을 주는 메시지네요. 네, 이처럼 허탈한 뉴스 대신 감동의 뉴스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출발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9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군산 각 4명, 완주 3명, 정읍 1명입니다. 군산 3명은 코인 노래방 관련 확진자로 파악됐고 완주 3명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으로 함께 거주해 왔습니다. 전북 지역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4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가 총파업에 참여해 도내 학교 급식과 돌봄 교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전북도 교육청 등은 도내에서 학교 비정규직 1,2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90여 개 학교에서 급식이 중단됐고 학교 120여 곳이 돌봄 교실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도교육청과 임금교섭 등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임실군이 성수산 휴양림 일대를 관광단지로 재개발하고 있는데요. 내년 개장을 앞두고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소득원 마련을 위한 판매시설을 추가로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매시설을 개설하려면 행정 절차 등 과제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군 성수면에 위치한 성수산 휴양림 일대입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성수산 휴양림 숲속 야영장과 산림 레포츠 시설 조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재개장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인근 주민들이 소득 창출을 위한 특산품 판매 시설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관광객들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소득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보존 지역, 관리 계획 지역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도 지역 용도 변경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수산 휴양림 일대는 대부분 농림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곳에 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보존관리지역 해제 등 용도 변경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광단지가 이제 개발이 되고 그러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용도지역 변경해서 해야 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임실군 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일부 구역 필요한 구간을 지정을 하고 전라북도에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산 휴양림 재개장을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특산품 판매시설 추가 개설안. 군 계획위원회 심의와 전북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올해 3분기 전북 지역 화재 발생은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인명피해는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가 올해 3분기 화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 화재 건수는 1,4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인명피해는 68명으로 2.8% 증가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2.5%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1.9%였습니다. 환경부가 새만금 수질과 축산 악취를 개선하기 위해 김제용지 정착 농원 특별관리지역 지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특별관리지역은 김제시 용수리와 용암리 일대 117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오는 2024년까지 축사 매입과 산림조정과 같은 사업을 정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전북도가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제시할 공약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전북도는 대선 공약 사업으로 27조 8천억 규모의 65개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 조선과 바이오 산업을 비롯해 역사와 여행, 수소와 탄소 융복합 사업 등이 담겼습니다.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은 서부 내륙 고속도로와 전주, 대구 간 고속도로, 서해안 철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북도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 농촌 관광을 활성화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3년 동안 921억 원을 들여 농촌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6.25 전쟁 당시 전투가 있었던 순창에 체험장을 조성하거나 비대면 관광 수요를 반영해 남원에 한적한 농촌길을 조성하는 방식 등입니다. 전북 지역의 농촌 관광객은 110만 명 수준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50만 명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3도까지 오를 경우 주요 도시들이 물에 잠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비영리 기후변화 연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구온도 3도 상승으로 미국 호놀룰루, 이탈리아 나폴리, 프랑스 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중국 상하이, 인도 뭄바이, 베트남 하노이 등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진은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가정하면 전 세계 5억 1천만 명, 3도의 경우 8억 명이 침수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국내의 경우 1.5도가량 온도가 상승할 경우 경기도, 인천, 평택, 충남, 전북, 부산 등에서 침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북에서는 군산과 김제, 부안, 익산 순으로 침수가 발생했으며 특히 군산과 김제, 부안은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앞서 지난해 그린피스가 발표한 한반도 대홍수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슷했다는 분석인데요. 당시 자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전북은 해수면 상승과 홍수 피해로 도민 31만 3,214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면적은 1,176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북일보는 이러한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전주 지역 환경미화 위탁업체들이 근로자를 위해 운영하는 휴게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 환경미화를 담당하는 업체는 모두 20곳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받은 업체는 11곳입니다. 최영심 도의원은 대부분 위탁업체가 회사에만 샤워장과 휴게실 같은 공간을 두고 있다며 회사에서 10km 이상 떨어진 곳의 근무자들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들을 위해 휴게 공간을 마련하거나 목욕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 화장품 산업 관련 업체들이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는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와 뷰티 바이오 산업 지역 동반 성장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남원 지리산권 천연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 원료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역에 있는 산업 기반과 영향력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 간의 어떤 새로운 협력 체계를 저희가 좀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일환의 협약입니다. 고창배가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대미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선적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수출 물량은 46개 농가가 수확한 황금배 13.8톤으로 연말까지 약 300톤의 수출량과 15억 원의 소득 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창배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에서 재배되고 서해안 해풍을 맞으며 자라 껍질이 얇고 당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19와 긴 장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창군 대표 수출 품목인 배가 지속적인 농가 소득 창출의 효자 품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자 김제시 의장이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19일 제239차 시도대표회의를 열고 김 의장에게 상을 수여했습니다. 삼천 의원인 김 의장은 지역 현안 해결에 힘써왔고 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아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공로로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읍과 고창, 부안 지역 재활용 자원을 선별할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세 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생활자원회수센터는 하루 300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집니다. 정읍시는 올해 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내년 4월 정상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개 시군은 실무협의회를 거쳐 재활용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협중앙회 남원시 지부는 19일 남원시청에서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나눔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구입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는 NH농협금융과 구세군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물품들은 남원보건소 방역의료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